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에어팟 프로2 선물해 줘야겠다. 오? 무료 각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9월에 진행된 애플의 신제품 행사에서 요것도 출시를 되었지만 너무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녀석,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에어팟 프로의 후속작이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이것을 예전부터 엄청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드디어 출시를 했고, 저도 빠르게 살펴보기 위해 에어팟 프로 2세대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첫인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언박싱을 하고 좀 사용해보고 이제 며칠 사용기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랄까?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사실 저도 좀 기다렸던 모델이긴 해요. 왜냐면 에어팟 프로 1세대를 구입한 지 이제 거의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리콜을 하긴 했지만 얘를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는 접점이 불량이라서인지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현상이 있어서 새로 구입하기에는 뭐하고 리퍼받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2세대를 계속 기다리면서 다른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에어팟 프로가 출시했고 바로 뜯겠습니다. 예. 열었을 때 아무 냄새 안 나. 에어팟 프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케이블은 안쪽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면서 동시에 케이블이 들어있네. 얘는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안쪽에 보면 이어팁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귀 안쪽이 좀 뭐랄까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커널형 이어폰은 스몰 사이즈를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작은 사이즈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아. 그리고 요거 떼고요. 야, 새 거라서 이제 좀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차이점은 거의 없죠? 예, 일단 더 말하기 전에 사용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며칠간 사용해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에어팟이 나왔을 때 뚜껑 닫을 때 소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살짝 달라졌어요. 봐요. 기존 에어팟 프로 거의 똑같나? 뭐 아무튼 디자인을 이야기했을 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진짜 큰 차이가 없어요. 1세대와 2세대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케이스가 호환될 정도로 외관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힌지 쪽 부분을 봐도 그렇고 페어링하는 버튼도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옆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옆으로 돌려봤을 때 프로 2세대는 랜야드 루프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액세서리처럼 줄을 걸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추가된 것이죠. 어쩌면 저는 조금 애플 디자인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왜냐면 1세대는 진짜 깔끔한 디자인으로 누가 봐도 애플답다 싶지만, 이번에는 옆에 구멍이 있으니까 약간은 애플답지 않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케이스를 쓰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케이스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2세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하단에 있습니다. 라이트닝 포트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G타입이 아닌 거는 굉장히 아쉽긴 하죠. 오른쪽 보면 스피커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어떠한 구멍이다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추정 알기로는 스피커 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 소리를 위한 벤트홀로 추정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갑자기 왜 에어팟 케이스에 스피커 추가냐? 이번 새로운 에어팟은 에어태그나 애플에서 계속 탑재하고 있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즉 애플에서 이야기하는 유원 칩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원 칩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집에 에어팟을 뒀다가 어디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폰에서 나의 찾기로 들어가서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가 되어 있고 사운드 재생을 누르면 초록불이 나오면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서 나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스피커가 탑재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찾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에어태그를 찾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0.3m인데 에어태그에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법상 한국의 지도는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제 애플 지도는 여러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처럼, 원래 나의 찾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지도에서 내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지만 이 기능은 에어태그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케이스의 무게는 거의 동일해요. 그나마 케이스에서 뭐 스피커나 유언칩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진짜 살짝 늘어났고, 오히려 재밌는 건 착용했을 때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유닛의 무게가 0.
0.1g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나마 유닛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외관 레이아웃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세세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2세대의 경우 1세대에 있었던 듀얼 광학 센서가 사라지고 에어팟 3세대처럼 피부 감지 센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세대에 있었던 아래에 있는 센서가 사라지고 유닛을 착용하는 부분에도 조금 더 작아졌고, 반대로 위쪽에 벤톨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측면에 있는 거는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노즐을 뺐을 때도 차이가 있을까? 이어팁의 형태가 살짝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호환은 일단 끼워지기는 끼워지네. 하지만 애플에서 주장하기로는 노즐 쪽과 드라이버나 이러한 소리에 대한 튜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어팁은 각 세대에 맞는 것을 쓰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케이스 호환도 가능하냐? 1세대 케이스에 2세대를 넣어보자면 따로 충전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2세대 케이스에 1세대 넣어보면 뭔가 지금 효과음 들리나요? 네, 지금 뭔가 이제 오류가 생겼다고 빨간불이 지금 깜빡깜빡 하면서 스피커에서 지금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알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거를 넣으면 이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잘 돼요. 그죠? 또 이번에 조작 방식이 변경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흔히 말해 콩나물이라고 불리는 여기 꼬다리 부분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터치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얘를 착용하고 나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봐요. 볼륨 올리기, 볼륨 내리기. 기존 1세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추가된 거,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얘를 사실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터치로 조절하는 방식은 구분감이 없다면 간혹 오류가 나거나 오작동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얘는 신기하게도 그런 걱정 없이 이게 오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 클릭했을 때 음악이 재생되고, 두 번 클릭하면 다음 곡, 세 번 클릭하면 이전 곡, 나머지 기능은 기존과 동일해요. 착용감은 에어팟 프로 1세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 고장나서 얘를 잘 쓰진 않고 거의 갤럭시 버즈 프로 2만 쓰고 있는데, 진짜 무선 이어폰 중에 착용감은 에어팟 프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 중에 가장 가볍기도 하고, 노즐 부분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이어팁으로 이것을 구현했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버즈 2 프로는 좀 뚱뚱하기도 하고 노즐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그런 건 있어요. 에어팟 프로 1세대에서 착용감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도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나왔을 때 착용감이 개선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것은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닛 자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에 관한 이야기. 키노트에서도 애플에서 강조했고, 애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이 노이즈 캔슬링.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엄청 컸어요. 이유라면 기존 에어팟 프로 1세대도 노이즈 캔슬링이 아직까지도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2세대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기대를 하고 처음에 딱 들어본 결과, 뭐라? 처음 2세대를 꼽고는 노이즈 캔슬링이 워낙 이제 1세대도 좋았으니까 이것도 그냥 좋네 라는 느낌이었다가, 비교를 위해 1세대를 한번 다시 꼽아서 들어봤거든요. 와,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1세대보다 2세대가 훨씬 좋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2배 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말장난에 불과하기는 해요. 아마 이 공식이 있는데 데시벨로는 한 6데시벨 정도 더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3, 4데시벨만 낮아져도 낮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수치로만 6데시벨 낮아졌으니까 확실히 체감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성능이죠. 이것도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정적 방지를 위해서 항상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2세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원래 노키라는 게 주기적인 일정한 소리가 반복되면 그것을 잘 분석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긴 마련이고, 반대로 일정하지 않은 소리는 잘 못 걸러주는 것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성능이었다면, 2세대는 신기할 정도로 이 소리를 굉장히 잘 걸러줬습니다. 더 재밌는 건 애플워치의 소음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주변에 소음이 나오는 게 한 70데시벨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게 된다면 에어팟 프로의 음량을 줄임이라고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변음 허용 모드로 되어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지금 이거 봐, 엄청나게 고요하면서 이전에는 70데시벨 이상 나왔던 것이 최소 50데시벨 이하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 이 차이가, 와, 지금 촬영하면서도 지금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에어컨 소리가 그냥 완전히 삭제되는데
물론 단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패시브적인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차음 성능은 다른 폼팁이나 이어폰에 비해서 부족해서 고역대의 소리는 여전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그 바퀴가 굴러가고 정지할 때 끼익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여전히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포장 작업을 할 때 거기서 나는 고역대의 소리는 1세대나 2세대나 비슷할 정도로 요거는 잘 걸러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리뷰했던 갤럭시 버즈 2 프로와 비교했을 때 노캔 성능이 어떻냐고요? 진짜 미안하지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프로2가 훨씬 더 좋습니다. 두 이어폰 모두 고음 노이즈가 약간 아쉬운 편이긴 한데 그나마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조금 더 고음을 잡은 느낌이고 중저음에서는 훨씬 성능이 좋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니에서 나온 WF-1000X 마크4와 비교해서는 어떠냐? 사실 얘는 지금 보이다시피 이어팁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폼팁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단이 굉장히 잘 되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놓고 보자면 소니가 더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대신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착용감이 훨씬 가벼운데 얼추 비슷한 수준의 노캔인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여기 보면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거든요. 만약 내가 공사장 옆을 지나갔을 때 소리가 굉장히 커서 주변음 허용 모드로 하게 된다면 좀 이게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애플에서는 이것까지 적정한 볼륨으로 줄여주는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소니에서도 자동으로 안 될 뿐이지 앱에서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색다른 기능이 아니긴 하지만 애플에서는 이것도 뭐 자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H1 칩에서 H2 칩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큰 영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H1 칩의 성능을 보자면 초당 200회 정도의 연상 능력을 가졌다면 H2 칩은 초당 48,000회의 연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전에는 초당 연상 능력이 낮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의 소리만 잘 걸러줬다면 얘는 48,000회 정도 되다 보니까 더욱 실시간으로 주변 소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저역대에서 얘보다는 불규칙적인 소리를 더 잘 걸러줄 수 있는 것이죠. 음질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것도 저는 꽤 기대를 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프로 1세대가 2019년 10월에 출시했고 2세대 프로가 2022년 9월 출시, 대략 한 3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출시한 에어팟 프로의 새로운 버전의 음질은 더 좋아졌을까? 1세대가 나왔을 때도 에어팟 프로의 음질이 좋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완전 정말 별로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2세대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을 들었을 때 1세대 대비 2세대는 저음이 확실히 꽉 잡혀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묵직해진 느낌이랄까? 약간 갸우뚱했던 건 저음이 강조되어서 보컬이 약간은 묻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묻히는 경우는 아니어서 2세대에서는 해상력이 더 좋아졌나?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두 번째 곡, 여기까지 오니 확실히 1세대는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 2세대는 저역, 고역대가 더 명확하게 들려서 이 곡의 특징인 화음이 더 많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저역대와 고역대가 조금 더 채워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보컬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2세대에서는 보컬이 따로 이제 묻히지 않다 보니까 해상력이 확실히 1세대 대비 2세대가 더 좋아졌다라고 느꼈습니다. 갤럭시 버즈 2 프로랑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얘와 함께 비교해서 들어본 결과 첫 번째 곡을 들었을 때 버즈 2 프로에 비해 에어팟 프로 2 2세대의 해상력 차이 때문인지 약간은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장단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버즈 2 프로의 경우 저역대와 고역대가 분리되어서 해상력이 좋다고 느끼지만 특히 이거는 이제 버즈 프로의 이때까지 계속 이제 나왔던 이야기, 고역이 강조되어서 날카롭다고 느낀 반면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과하게 날카롭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이 평온하면서 오랫동안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다음 곡을 들었을 때 해상력 차이 때문에 버즈 2 프로는 코러스의 볼륨이 모두 살아있지만 프로 2는 좀 많이 묻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해상력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버즈 2 프로를 이기기에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확실히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평온하고 플랫한 걸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더 좋게 느끼실 거고, 만약에 해상력이나 방방거리고 이제 저역대와 고역대와 분리되는 해상력 이러한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즈 2 프로의 소리가 더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버즈 2 프로의 해상력 차이가 훨씬 좋기 때문에 만약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약간 디테일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게 느끼실걸요. 다음은 얘도 진짜 많은 분들이 같이 비교를 해달라고 하셔갖고 이번에 저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1000X
제네시스 마크 4는 에어팟 프로 2세대 대비 웬만한 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저음과 보컬까지 모두 좋게 표현을 해주는 편이고, 다음 곡을 들었을 때도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단점이라면 이제 소니의 경우 저음을 좀 과다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보컬이 좀 살아있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듯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음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죠. 처음에 루머가 나왔을 때 AL-AC와 같은 이제 무선실 코덱 기반이 새롭게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탑재되지 않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AAC 코덱을 사용해요. 통합 품질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계된 내양 마이크로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처음에 하고 있는 게 에어팟 프로 1세대예요. 하나를 계속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비교해서 들어보면 2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때도 옆에서 비슷하게 차가 지나다니는 상황인데 1세대와 2세대, 애플에서 말하기로는 마이크가 좀 달라졌다고 하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지금은 갤럭시 버즈2 프로입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에어팟 프로 2세대와 비교해서 종합 품질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지요. 마지막으로 소니의 WF-1000X 마크 4로 동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그리고 버즈2 프로와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타임에서도 더 증가했습니다. 기존 대비 얘는 한번 착용했을 때 최대 6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유닛을 갖고 있고, 케이스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타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터리 타임이 증가할 수 있을까? 아마 추정하기론 프로 2세대는 블루투스 5.3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전력 소모가 좀 적어지고 채널 분류 강화로 통신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H2 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좀 이제 전성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블루투스 5.3에서 채널 분류 강화로 통신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끔씩 끊기는 거는 1세대와 저는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차이가 있나?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해본 후기이고,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249로 1세대와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환율 때문에 3만원이 더 증가한 35만 9천원에 출시를 했어요.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1세대를 쓰다가 2세대를 쓴다면 이게 3년 만에 큰 업그레이드인가?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인데, 노캔에 엄청 민감한 게 아니라면 1세대 프로도 워낙 좋아서 더욱 아쉬움이 느껴진다랄까. 에어팟 프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프로 1세대도 지금 이제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가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제공해줬던 기능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음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를 해야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그게 귀에 엄청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이게 세대 차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게 느끼기에는 어려웠으니까요. 한국 돈 차이로 1세대와 2세대의 출고가 차이가 3만원, 1세대가 나온 지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할인을 한다면 20만원 초반대까지 팔렸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냐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1세대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이것의 출시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새로 구입하실 분들이나 1세대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만족감이 좋겠지만 1세대를 잘 쓰고 있는데 굳이 갈아타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3년 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차이점을 알지, 그냥 이것을 모르고 사용한다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걸요?